안녕하세요. 1차시 뷰티 심리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뷰티의 의학적 특성과 외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또 뷰티 심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피부의 의학적 특성과 외모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에 대해 화장을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인간이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을까요? 자, 네 번째, 문화권마다 신체 외모 꾸미기 행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피부의 의학적 특성과 외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부의 역할은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 물질의 침투를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체온 조절과 감각, 지각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부의 구조도를 보시면 각질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각질층이 피부를 강력한 막으로 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는 또한 감정을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 수치, 공포, 적개심 이런 감정에 따라서 피부의 색이 변합니다. 창백해지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며 땀과 닭살이 돋아서 어떤 자기 감정의 노출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모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피부는 색, 질감, 형태, 윤곽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높습니다. 우리 고대부터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피부에 채색, 상처, 광택, 문신, 변형 등을 시도를 합니다. 특히 여성은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신체를 변형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족이라든지 코르셋, 허리를 강력하게 조이는 코르셋 또는 높은 힐을 가지고 있는 하이힐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윈은 우리 조상이 피부에 있던 이 모발이 없어진 이후에 피부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겉모습을 개선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화장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원숭이의 장식은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털이 사라지게 되었고 털이 없어진 이후부터 피부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부드러운 피부에 채색이나 조각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의 피부는 조형성이 좋기 때문에 두께를 변형하거나 또는 늘리기도 하며 인두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는 상흔, 문신, 탈색 이런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원시인들은 문신이나 상흔으로 정교하게 영구 변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약품과 화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역사는 화장품의 다양한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최초의 화장품은 질병을 차단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약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전쟁,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치료하고 향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스 시대의 의학의 아버지인 우리 히포크라테스는 향유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향유 마사지, 향유 목욕 요법을 치료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치료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말합니다. 자, 향유로 병을 치료한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년에서 337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인들도 예식용으로 신체를 가꾸는데 향유를 사용하고 모발, 몸, 의상, 침대 등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피부 마사지용으로도 사용했고, 이런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로마인들은 장식, 마사지, 방향, 식용 또는 향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유럽의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향식물과 향유를 사용했는데요. 이 향유 중에는 프랑킨센스와 파인이라는 오일을 거리에서 태웠으며, 실내에서는 향유와 향기 나는 고무와 수지를 담은 향료와 화환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 패스트로부터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허브를 이용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마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에 살균 효과가 전염병을 예방한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향유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의 의학계에서도 널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896년에 셀먼의 약국에서는 수많은 향유약을 도입해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화학자인 르네 모리스 카테포세는 가업이 향수를 제조하는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실험 중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라벤더 통에, 에센셜 통에 손을 푹 담갔다가 빨리 회복되는 이 아로마 테라피, 향유의 치료의 그 회복 능력을 느끼게 되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1928년에 방향요법이라는 책을 쓰고 이분은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향유를 또 발전시킨 인물로서 의학으로 발전시킨 치료의 목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은 장 발렛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가테포세의 동료이며 연구자였습니다. 이분은 의사이며 화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과 약품을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을 치료하고 소독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통의학의 일부로 향유요법이 알려지게 되고 1964년 아로마 테라피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로는 시데스코의 의장을 역임하고 간호사였던 마그리트 모리 여사입니다. 이분은 이 향유를 아로마 테라피를 뷰티에 또 적용을 했는데요. 고객 개개인의 기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한 사람만을 위한 향유를 처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올바르게 선택하면 미용의 목적을 넘어서 많은 약효가 있음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제 향토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 향토는 5만 년 이상 사용된 색소로서 향토는 향균성이 있는 산화초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비누, 방부제가 사용되기 전에 어떤 탈취나 상처 보호에 사용이 됐고요. 그러나 이 황토물은 색깔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겨드랑이 채취를 없애는데 효과적이었고, 베니싱 크림 상태의 붉은 황토 10%는 현재 생산되는 찰취제만큼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이 의학과 화장품에 영향이 있는 사례로 또 럭비 선수를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럭비 선수는 운동에 임하기 전에 바세린을 충분히 몸에 바르고 운동을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기 있는 성분이 긁히거나 찢어진 피부 상처에 이 기름기 있는 물질을 바르면 새살이 돋고 쉽게 나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털이 없는 쥐에게 대량의 바셀린 크림을 발라주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을 예방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역할이 결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의사인 갈렌의 콜드크림 제조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밀랍과 올리브 등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 화장품과 의약품은 분리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자, 피부와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는데요. 자, 못생긴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든 차별 대우를 받는다. 특히 피부 질환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 피부 질환을 죄에 대한 응징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부 질환은 불결하고 타인에게 죄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인에게 뭉둥병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반점에 대한 또 사회 심리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백반증, 적포도주색, 반점 등의 경우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백반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 결과 33% 이상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과 격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반증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자신 탓으로 여기고 영양 상태를 증진시키거나 걱정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피부색이 별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악마 취급을 받거나 혐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과 행복 그리고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구의 15% 이상이 건선이나 습진, 심각한 여드름과 같은 만성적 피부 질환을 가졌다고 합니다. 멋내기를 좋아하는 여성은 피부 질환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더 크게 당하기도 합니다. 보기 흉한 피부 질환이 주는 악영향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영향과 비유가 되는데요. 피부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행복감이 낮습니다. 여드름 환자가 화장으로 여드름을 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화장으로 일부러 만든 상처 한두 개를 얼굴에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남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정직하지 못하고 유머 감각도 적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점이 더 2개가 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확대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 질환과 사회적 행동의 상호교류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모와 사회적 일탈 행동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람들은 특정 범죄를 언급하면 어떤 특정 얼굴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범죄자의 얼굴은 매력이 없고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일그러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은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연구가들은 절망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상습적인 범죄 행동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성형수술을 하면 매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상습적인 범죄를 경감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외모와 화장에 대한 사회 심리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약품이 외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형수술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의사의 경고에 의하면 신경증 환자들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못생긴 외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은 환자가 불만을 느끼는 신체 이미지와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수술과 같다고 합니다. 외모가 좋아지면 행동도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조금만 좋아져도 자기 지각은 크게 개선됩니다. 이러한 외모 자기 지각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신체 이미지가 좋아지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발에 대한 심리학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복식의 역사상 최극단의 헤어 패션은 18세기 유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궁정에서 거대한 구조의 헤어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례로 군함이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발로 군함 전체 모습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모발의 조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세기 로코코 시대는 이렇게 남녀 모두 과도한 화장과 치장을 했습니다. 또한 머리에 가루를 뿌린 가발을 쓰고 얼굴에는 패치, 미인점이라는 패치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탄생한 이 펑크족과 뉴 웨이브족은 하위 문화 집단의 과도한 염색된 모발과 특이한 화장, 특이한 패션 스타일로 주목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꽃미남 스타일 화장 경향과 모발의 염색, 어떤 스타일의 남녀 스타일의 혼합된 특성을 변화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시 학습 정리 및 학습 예고를 하겠습니다. 피부의 역할은 감정을 보여주는 기관이고 외모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털이 없는 인간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화장을 하고 장식을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의학과 화장품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향이 나는 약용식물을 사용해서 치료와 미용에 모두 사용을 하였고요. 현대에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형이나 화장으로 대인관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고대부터 근세까지 뷰티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